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개발하였고요.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안전교육이 필요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맞춤형으로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영유아 교사들이 영유아의 안전교육을 위해서만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교사의 안전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요. 교육의 질이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의 질도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의 내용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비교한 이제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지도와 기존 안전교육 범주 간 이제 비교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은 이제 분야가 6개, 또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소분류는 52개이고 이제 중간 분류는 25개, 대분류는 7개로 이제 나눠줬고 생애 주기별은 분야는 6개고 영역은 23개고 세부 영역은 68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전사고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또 시기별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예보를 통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안전의 안전교육 자료에 살펴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건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019학년도 행복 안심 유치원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부터 교육부의 본격 도입 방향에 따른 시범 운영으로 시작을 되었고 또 안전한 유치원 교육 환경 조성과 유치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에 대한 기대 효과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좀 살펴볼게요. 국가가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조치가 이제 유아교육 관련법과 교원 자격증 기준의 강화인데요. 안전교육 관련 연구의 다양화 등으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아교육 관련법에 근거한다고 한다는 것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이런 것에서 유아의 안전과 관련하여 이제 준수사항들을 명시하는데요.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그대로 리딩해 드릴 테니 편하게 들으시길 바래요. 유아교육법 제17조 3 응급조치 원장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에서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보육 이념 제2항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7조 5 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4. 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의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에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해서 아동복지법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셨고요. 우리 교재 페이지 27페이지에 안전교육에 대한 기준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 이제 시행령 28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 유괴 예방 방지 교육, 또 감염병 약물 오용 남용 예방 및 보건 위생관리 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교통 안전교육 해서 5가지의 이제 실시 주기와 총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들 어려움을 느끼고 계셔서 사실 이 표가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이 표 때문에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약물 오용 남용 연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그래서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예방접종에 의해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생활 주변에 해로운 약물 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사례를 분석하고 시청과 교육을 하고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영유아 보육법상에
아동복지법이기 때문에 0세에서 만 5세 아이를 우리는 보육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그럼 0세, 0일세, 1세, 2세. 왜냐면 3, 5세는 집단 교육이 가능해서 연간 10시간에 대한 부분은 뭐 교육한다고 앉혀놓고 또 시청각 교육도 할 수 있고 집단 교육이 가능하니까 또 외부 전문가가 오셔서 뭐 동국이라든지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설명도 하시고 할 수 있어요. 근데 0세라든지 1세라든지 2세는 대집단 교육이 안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사실 어느 부분 정도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걸 인식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카페트에 앉혀놓고 어때요? 노트북 틀어놓고 이 1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영아에 대한 집단 교육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긴 들었는데 이것까지 연결이 안 되다 보니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전교육을 집단교육으로 영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0세, 1세, 2세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교사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는데 처음에는 영아에 대한 범주를 크게 하다가 0세에 대한 연령의 특성 또 1세에 대한 그 개월의 차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안전하게 2세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표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면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헷갈리지 않고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 방지교육, 감염병, 약물 오용, 남용 예방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그래서 이 5개를 4개에서 5개씩 짜가지고 20개 프로그램을 짜서 현장에 돌려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었던 경험이 있고요. 궁금하시면 리스포유에 제 이름을 검색하고 안전교육하면 아마 논문이 검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 8할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법도 어렵습니다. 제30조 7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에게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을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무로 이제 6개월에 1회 이상 6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교육들을 이제 보고서를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지자체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교원 자격증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대부분 대학에서는 아동 건강교육이나 아동 안전관리에 대한 교과목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이제 교사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낮으면서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 안전교육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강의식 교육에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시행된 유치원 및 초, 중, 등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세부 기준에서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 안전교육, 초등 정교사 2급, 초등 안전교육, 보건교사 2급, 학교 보건 및 실습 교과목에 학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아동 안전관리가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에 따라 유아 안전교육이 유치원 종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 교원 자격 검정령에서는 2016년에도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재학 기간 동안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는 것이 부시험 검정 합격 기준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 기준에서는 아동 안전관리 과목을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의 9과목 중 선택의 과목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또 이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 함양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은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안전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가 이제 다양화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안전을 주제에 있어서 이제 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로 이제 교수 학습 방법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국은 그 아까 그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5개 안전에 대한 구분에서 현장의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개발한 거고요. 그 효과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그런 개발과 효과를 밝히는 연구, 또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지식과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고 안전 행동을 증진시켰음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죠. 반대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44시간의 의무 시간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체험 위주의 교수 방법이 효과임을 알지만 교수 방법이 미숙하고 시청각 자료 등의 교수 학습 자료라든지 유아들이 직접 조작하면서 놀이할 수 있는 교재 교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아교육기관의 누리과정 시행 이후에 유아 대상 안전교육 교과 과정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또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또한 많이 발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은 교사의 개인 역량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및 환경적 조건이 뒷받침될 때 양질의 교육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원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그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원칙을 살펴보는데 앞서서 선진국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 영국이 이제 선진국, 유럽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왕립재해 방지 협회인 로스파와 교육단체인 PSH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표한 원칙에서 NACYC 이제 제시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 실제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2015년에 이제 신동주 교수님께서 5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유아교육기관은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안전교육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총체적 접근은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며 안전 관련 정책, 교직원,
부모, 영유아 간의 유대 및 이들과 지역 공동체와 유대를 포함하는 것이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며 경험에 입각한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교수 학습적 접근을 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활동은 실내 및 실외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개별 활동 및 집단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지 경험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영유아들이 이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을 일상생활에 통합하여 해결하고 실천하는 부분이죠. 네 번째로 영유아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발달적 요구를 진단하는 부분인데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안전교육 활동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타인의 안전 또한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느낌이라든지 태도, 가치 등의 주안점을 두고 인성 및 사회성, 건강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부분이 있죠. 31페이지에 우리 교재 31페이지에 이제 참고 자료라고 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관련한 정보 교육 자료 출처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영유아의 동영상 교육 자료로 너는 특별하단다 하고 생명의 소중함으로 동영상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하고 참고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헌장이라는 게 2014년 안전행정부에 고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들려드릴게요.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한다. 하나,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하나,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한다. 하나,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하나, 기업은 안전 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유연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그래서 5개의 다짐. 그래서 안전관리 헌장이라는 게 2014년도에 행정부에 고시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짐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살펴보시려면 페이지 31페이지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사고 예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여 영아와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필요한 캠페인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애들하고 이런 것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